안녕하세요. 오늘 진행하는 내용 관련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정보의 질과 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 공개되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의 질과 양보다는 단톡이나 카페가 아무래도 조금 더 딥하거나 조금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진짜 실제 강의에서 진행하는 내용이 있을 텐데 오늘 특강은 여기 단톡에서 강의 공개하는 정보 그리고 유료 강의에서 진행하는 내용 그거의 중간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의 이제 시기별 매출 현황과 그래프인데 간단하고 좀 핵심 내용만 쭉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저는 2022년 9월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9월 19일에 강의를 들으면서 시작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월이 돼서부터 매출이 나기 시작해서 저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처음에 반자동으로 배웠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반자동으로 배운 내용이 반자동으로 배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동 상품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그 반자동으로 진행했던 것들 중에서 팔린 것은 없었는데 유입량이 좀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반자동 프로그램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입량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제일 유입량이 많았던 거를 바로 수동 상품화를 한 거예요. 수동 상품화라는 거는 어떤 거냐 하면은 일련의 마케팅 과정을 좀 거치는 거죠. 상세 페이지도 좀 이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광고도 진행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를 이제 수동 상품화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진행을 하고 나서 10월 한 17일, 18일부터 처음으로 팔리기 시작했는데 팔리기 시작해서 쭉쭉쭉쭉 팔려가지고 10일 동안 거의 3천만 원 정도 매출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으로 또 유입량이 또 높은 상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상품들을 또 수동 상품화를 진행해가지고 총 4개를 수동 상품화를 진행해서 11월 달에는 1억 3천만 원 매출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개월 만에 1억 3천 매출을 달성하고 나니까 굉장히 신이 났죠. 이거 사업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으로 계속 진행을 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좀 힘든 부분도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 힘들었냐 하면은 이제 처음 판매를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수동으로 잘 파는 상품이 발생하면은 우리가 쿠팡에서 판매를 할 때 아이템 위너 또 발생하고 아니면은 경쟁자들의 신고 또 많이 발생해요. 그런 것들을 계속 겪다 보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신경 쓰면서 사업을 하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하던 중에 1년의 사건으로 매출이 반토막 나게 됐어요. 이렇게 1년의 사건으로 매출이 반토막이 나게 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고찰을 하게 되었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생각이 든 결과 이제 소수의 상품을 좀 파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만들고 만드는 데 드는 인풋 그리고 이것을 관리하는데 그러니까 막 신경을 쓰는 거예요. 위너나 신고를 당하면은 계속 팡 페이지에서 제 상품을 찾아보고 막 이러는데 신경 쓰는데 제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는 사업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결심한 생각은 우리가 이제 소수의 상품을 엄청 잘 팔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다수의 상품을 하는데 조금 덜 팔리는 상품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수동 상품을 할 때 상품 하나를 만들 때 한 2주 아니면 3주 많게 걸리면 한 달도 걸렸었거든요. 왜냐면은 들어가는 인풋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한 인풋을 뽑기 위해서는 소싱 단계에서부터 막 고민을 엄청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상세 페이지를 기획하고 만드는데도 1, 2주 걸리고 그렇게 만들어서 잘 팔리면은 당연히 좋겠지만 잘 안 팔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이게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덜 일하는데
포커싱을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잘 팔리면은 위너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경쟁자들이 신고도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좀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이거를 조금 덜 팔리는 조금 2페이지, 3페이지 이런 데서만 올라가도 팔릴 수 있게끔만 만들면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되었고 그렇게 조금 덜 팔리는 상품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거의 뭐 10분의 1, 20분의 1, 지금은 20분의 1까지 줄었어요. 그렇게 줄어든 시간으로 인풋을 줄이고 그만큼의 상품 수량을 늘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총 에너지는 같지만 상품이 훨씬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안하게 되었고 이것이 이제 대량 수동인 거예요. 23년 1월부터 해서 이렇게 상품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매출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거를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와, 이런 식으로만 계속 진행을 하면은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6월, 7월 이때 당시만 해도 제가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구매 대행으로 월 매출 30억도 가능하겠는데? 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매출이 그냥 계속 오르니까. 물론 이 생각은 요즘에는 좀 바뀌었어요. 요즘에는 한 10억 정도? 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동 등록인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제가 하는 방법은 수동 등록이고 수동 등록은 한 달에 10개에서 20개 정도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수동 등록을 하고 하나에 들어가는 이제 마케팅 비용을 저는 한 3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자, 수동화 시키는 과정이 난이도가 높나요? 요거는 대표님들이 어느 정도 하셨냐에 따라서 달라요. 이거는 완전 초보자분들이 오시는 경우에는 당연히 어렵다고 느끼죠. 근데 난이도가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거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실행을 할 때 딱딱 막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막히는 부분들을 하나씩 해소를 하면서 체화를 빠르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제가 진행하는 강의의 목표이고, 그래서 이런 수동화를 딱 시키는 방법, 난이도는 높지 않아요. 근데 수동화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컴팩트하게 인풋을 조금만 들여서 진행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네, 요거는 이게 자, 우리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수 있죠. 구매 대행을 하면서 수동으로 하셨다. 그러니까 수동으로 한다는 거는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인풋을 많이 낮춰놨는데 인풋이 좀 높은 수동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출이 처음부터 딱 잘 나오는 경험을 하셨으면은 신나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셨을 텐데 처음에 매출은 안 나오니까 그러면 이거를 또 투입을 해야 돼? 그러는 과정이 너무 힘드셨을 테고 그래서 이거는 인풋을 진짜 줄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인풋을 줄이고 상품을 많이 만드는 연습을 하셔야지 상품을 진행하면서 나에게 쌓이는 경험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면 나는 더 투자해야지 하면서 계속 선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인풋을 어떻게 하면은 최소화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초보 시절에 한 실수예요. 일단 첫 번째, 잘 팔리는 상품에 집착을 엄청 했었어요. 이 잘 팔리는 상품에 집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어떤 상품이 판매되는 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개 정도 팔린다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원래 한 10개 정도 판매되던 상품인데 그날따라 한 5개만 판매됐어. 그러면은 잠이 안 와. 이게 왜 그럴까? 무슨 이유일까? 왜 매출이 떨어졌나? 이거에 고민하고 위너에 걸린 건 아닌가? 아니면은 내가 뭐 신고를 당해서 지금 노출이 안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만 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서 팔리면은 또 기분 좋고 안 팔리면은 또 시무룩하고 이것만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잘 팔리는 상품에 집착을 하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다양한 상품을 좀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초기에 한 실수가 제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했어요. 진짜 하나부터 끝까지. 왜냐? 솔직하게 직원 시키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모든 상황을 제가 다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용량이 너무 가부하고 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해서 일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직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본인의 기준에 따라서 열심히 해요. 당연히 우리 마음에 안 들 수 있겠죠.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좀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주면 돼요. 근데 그 가이드라인을 전혀 안 따르려고 하면은 그거는 그때 가서 해고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거 좋은 질문 들어왔어요. CS 직원 모든 전화 다 받게 하나요? 아니요. 저희는 첫 번째 전화는 무조건 안 받습니다. 그리고 일단 문자로 보내봐요. 문자로 어떤 일이신지 지금 뭐 내부 회의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먼저 보낸 다음에 문자로 답이 잘 오면은 문자로 그냥 해결을 다 하고요. 근데 문자를 보냈는데도 또 전화를 하시는 분들은 진짜 좀 급하신 분들이거든요. 막 환불을 하기 직전인 분들이거나 그런 분들만 전화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상품 등록은 당연히 직원을 시켜야 되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진행하는 방법 중에서 소싱을 위임하는 게 가장 어렵고 저는 소싱에 한 70% 정도 위임했거든요. 그 정도 위임하면은 이제 거의 모든 부분이 위임이 된 거고 상품 등록 위임하기 너무 쉬운 영역이에요. 직장 일단 이 월 매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부업으로 진행하시면은 전업으로 하시는 것보다 어렵죠. 근데 사람마다 달라요. 다르다는 게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다르겠죠. 그래서 투입할 수 있는 시간만큼 투입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부업으로 하시는 경우 보통 이제 주말 포함해서 한 일주일에 20시간 정도 투입하실 수 있다. 아니면은 그보다 못 하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투입하는 시간이 적으면은 그만큼 매출 나오는 시기가 좀 늦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직장인인데 당연히 직원을 채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재택으로 다시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고 부업으로 하시면서 사무실을 얻어서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정규 수업 다 듣고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니면은 오셔가지고 한 달 내내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거죠. 이거는 매출이 안 나오는데 제가 케어를 안 해드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네, 저희 주말반 강의도 있고 이번에 주말반을 진행을 했고 이제 3주차 지났죠. 3주차 하면은 강의를 6번 했어요. 근데 강의 6번을 듣기 전부터 해서 이번 주까지 해서 한 일주일 동안 일매출 200만 원 정도 나오신 수강생도 있으세요. 근데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뭐 실행력이 부족하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주중반이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실행할 수 있어 하면은 주말반, 주중반 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어서 진행을 하겠고, 자, 쿠팡 광고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려볼게요. 자, 일단 쿠팡 광고에서 중요한 부분은 롤링 시스템이에요. 쿠팡은 뭐 광고만 롤링인 것은 아닌데 일반 구자에서도 롤링. 그러니까 이 순위가 딱 픽스가 되면은 그 순위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고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위아래로 순위가 바뀌는데 그러한 것을 롤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해하셔야 될 게 리타겟팅이라는 거예요. 리타겟팅이라는 거는 광고 중에 리타겟팅을 돌리겠다라고 한 광고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광고를 클릭을 하면은 우리가 여러 어플을 이용을 하면은 다른 어플에서도 예전에 눌렀던 그 상품이 따라다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거를 리타겟팅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상품을 보시면은 쿠팡 페이지에다가 자전거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보이는 파란색 박스로 표시된 부분이 쿠팡 광고 구자예요. 그러니까 즉 광고를 돌렸을 때 이 부분에 우리 상품이 노출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파란색 박스 외에 1, 2, 3, 4, 5 이렇게 표시된 부분이 일반 구자입니다. 근데
일반 구자도 그렇고 광고 구자도 그렇고 노출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어요. 어떤 요건이냐? 우리가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그 상품을 어떤 상품을 클릭을 많이 한다 라고 하면은 상품과 이 키워드 간의 연관도가 높은 거예요. 연관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들어와서 전환이 또 잘 된다라는 게 있으면은 그것도 연관도가 높아서 이렇게 상위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즉 쿠팡 상위 노출의 조건은 클릭률이 높고 구매 전환율이 높은 상품, 이런 걸 상위 노출이 잘 된다라고 할 수 있고, 그거를 우리가 또 표현할 때는 광고 점수가 높은 상품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광고 점수가 높다면 입찰가가 낮아도 노출이 잘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 자, 우리는 이제 쿠팡에 사용하는 돈이 광고비가 있어요. 이거는 클릭 수랑 입찰가로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입찰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쿠팡에 지불하는 광고비가 늘어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지불하는 금액이 수수료, 판매 수수료가 있어요. 자, 판매 수수료는 전환수 곱하기 판매 단가 곱하기 그리고 여기에 수수료율 이렇게 곱해서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쿠팡이 상품으로부터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입찰가가 높아야 되고 입찰가만 높아서는 안 돼요. 클릭수도 많이 나와야 돼요. 클릭수도 많이 나와야지 두 개의 곱인 광고비가 쿠팡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리고 전환수가 높아야지 또 쿠팡에서 벌 수 있는 수수료가 커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쿠팡은 자기네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상위에 노출시켜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용해서 광고를 세팅하고 광고를 잘 효율적으로 돌려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로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로아스는 우리 대표님들이 광고를 돌리면은 많이 익숙한 개념이죠. ROI라는 개념에서 나온 건데 결국에는 투자하는 비용 대비 투자 성과에 대해서 퍼센테이지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성과가 얼마나 좋은지를 나타내는 지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로아스 투자비 대비 투자 성과인 것을 ROI라고 하는데 그것을 광고에 대해서 나타낸 게 투자비가 광고비가 되겠죠. 광고비 분의 광고 전환 매출로 이 광고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은 로아스가 높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투자한 광고비 대비해서 광고 전환율이 높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광고가 잘 돌아간다라는 기준인 로아스가 1000%라는 것은 광고비 대비해서 광고 전환 매출이 한 10배 정도 나오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로아스가 1000%다. 요거를 나타내면은 광고 전환 매출과 광고비의 비율이 10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광고 전환 매출이 100만 원이야. 그리고 광고비는 10만 원. 사용하게 되면은 이때 로아스가 1000%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로아스가 1000%다 라는 것은 즉 매출 대비해서 약 10%의 광고비를 사용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진행하는 방식에서 목표로 하는 광고비 비율이라고 표현할게요. 이거를 약 5% 정도로 잡고 있어요. 그러면 매출 대비해서 5%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로아스가 2000%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로아스가 2000%면은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모든 상품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는 광고를 돌리는 상품 비율이 약 전체 상품의 한 25% 이하예요. 그리고 광고를 안 돌리는 상품 비율이 75% 이상이겠죠.
광고를 안 돌리는 상품은 아예 매출이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매출이 나와요. 왜냐? 전자동이나 대량으로 올렸을 때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 상품들은 광고를 안 돌려도 매출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동화라고 하는 것은 상세 페이지 번역도 했죠. 그리고 추가로 마케팅이 들어가는 이런 수동화가 된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전자동으로 팔리는데 당연히 팔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안 돌리는 상품에서도 매출이 나고 광고를 돌리는 상품에서도 매출이 나기 때문에 전체 매출, 그러니까 광고로 발생하는 광고 전환 매출이랑 그리고 광고를 집행하지 않는 자연 발생 매출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광고 전환 매출에만 광고비가 들어가는 거죠. 자연 발생 매출에는 광고비가 안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전체 매출 대비 목표로 하는 광고비 비율은 5% 정도다라고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로아스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요. 당연히 로아스는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좋은데 우리가 여기서 비교하는 대상이 필요해요. 그 비교하는 대상이 엔드로아스예요. 자, 엔드로아스라는 거는 상품의 본전을 뽑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자, 우리가 로아스 하면은 광고 전환 매출이 이제 분자에 들어가고 분모에 광고비가 들어간다고 했죠. 그러면 그 광고비에 우리가 버는 돈이 아예 제로가 되는 광고비만큼 들어가는 경우를 엔드로아스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광고로 전환된 판매가 10건이 일어났다고 볼게요. 자, 이렇게 10개가 판매가 됐는데 그 10개의 판매에 대한 광고 전환 매출은 10개의 판매가가 되겠죠. 이때 벌어들이는 돈은 10개의 판매가에서 10개의 마진 만큼 돈을 벌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고비 부분에 10개의 마진 만큼 들어가면은 이 상태가 딱 우리가 광고비를 본전만큼 쓰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10개를 지워버릴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마진분의 판매가가 엔드로아스가 돼요. 물론 여기 옆에 곱하기 100%는 생략이 된 거예요. 마진분의 판매가는 우리가 많이 익숙한 개념일 거예요. 어떤 개념이냐? 판매가 분의 마진, 이렇게 역수를 취하면은 마진율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마진율 분의 1이 엔드로아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드로아스 개념이 당연히 생소하시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엔드로아스를 어떻게 구해? 라고 하면은 마진율 분의 1이야 라고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엔드로아스가 뭔데? 라고 하면은 마진율 분의 1로 구한 엔드로아스가 기준이 되는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설명을 드리면 마진율이 30%다 라는 거는 판매가 분의 마진이 30%라는 거죠. 요게 마진이 3 그리고 판매가가 10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10분의 3에다가 곱하기 100%를 하면은 30%인 거죠. 그러면 엔드로아스라는 거는 이거를 뒤집으면 된다고 했어요. 그럼 뒤집으면은 분자에 10이 들어가고 분모에 3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 곱하기 100%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엔드로아스는 결국 333%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333%가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기준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엔드로아스인 333%보다 로아스가 높아야지 그때부터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엔드로아스라는 개념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 이 엔드로아스 개념은 제대로 생각 안 하고 광고만 그렇게 그냥 계속 돌리면은 손해를 보고 있는데도 광고를 계속 돌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결국에는 로아스가 우리가 계산하는 엔드 로아스보다 커야지 광고를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로아스가 엔드 로아스보다 작다 라는 것은 돈을 계속적으로 투자하는 광고비를 까먹고 있는 경우예요. 그럼 이 경우에는 광고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광고를 운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개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광고권 상품이 자연 매출이 일어났을 경우 광고 키면, 네, 광고 킵니다. 광고를 키는데 이거는 그냥 우연히 팔렸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일주일 간격으로 해서 2번 이상 팔렸을 경우에만 광고를 키게 됩니다. 자, 상품을 올리고 최소 며칠 동안, 요거는 지금 한 2주 정도를 권장드리고, 근데 최소라고 하면은 10일 정도라고 아시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랑 좀 연계해서 상품 설명을 드리면은, 이거는 초기죠. 초기에 10일 정도예요. 근데 지금 광고 뜬 상품의 이 경우는 일주일 안에 2번 팔리면 광고를 킨다고 했어요. 근데 이러고 나서 또 10일 정도를 보는 건 아니고 이렇게 보고 한 2에서 3일 정도만 지켜보면 돼요. 지켜보고 계속 또 판매가 일어나면 또 유지하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쿠팡은 광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광고로 발생하는 매출이 상당 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광고 관리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수동 성과형으로 돌리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동 성과형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키워드를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키워드 잡을 때 정말 중요한 게 우리 상품과 연관도가 높아야 돼요. 연관도가 높아야지 그 키워드로 우리 상품이 노출됐을 때 사람들이 클릭을 많이 하고 사람들이 판매 전환도 많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팔고 싶은 게 리클라이너예요. 이런 상품을 판매를 하겠다라고 정했다고 할게요. 지금 이런 상품이라고 하면은 1인용으로 해서 굉장히 편한 리클라이너죠. 근데 이런 상품에 대해서 키워드 소스는 어디서 가져오셔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키워드와 우리 상품과 연관도가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셀러라이프라는 키워드 사이트에서 리클라이너를 쳤어요. 이렇게 밑에 보면은 연관 키워드들이 이렇게 쭉 있죠. 이런 광고 키워드를 무작정 많이 한다고 유리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광고 키워드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 상품이 노출이 많이 되니까 좋은 거 아니냐 하는데 절대 아니고요. 리클라이너 연관 키워드 중에 리클라이너 사인이 있어요. 그래서 리클라이너 사인을 이 상품을 광고하는데 태우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쿠팡에서 자, 리클라이너 사인을 쳤어요. 자, 사인을 쳤으면은 이런 상품들이 뜨죠. 지금 이 부분은 광고 부분이고요. 광고 부분을 제외하고 봤을 때 이렇게 진짜 사인용 넓은 쇼파가 뜨잖아요. 근데 우리가 판매할 상품은 요거예요. 그럼 이 상품이 여기 광고 구자에 딱 떴다고 볼게요. 이 리클라이너 사인을 검색한 사람들이 클릭을 안 하겠죠. 아니면은 당연히 사지도 않겠죠. 자기는 4인용 리클라이너를 사고 싶은데 클릭도 안 받고 전환도 안 되고 그러면은 그 키워드가 광고 캠페인 전체의 퀄리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 얘네는 노출시켜줘 봤자 클릭도 못 받네. 아니면 전환도 못 받네. 그러면은 노출시켜줄 필요가 없겠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관도가 낮은 키워드는 쓰면 안 돼요. 그럼 연관도가 높은 키워드는 어떻게 확인하시면 되냐? 여기 쿠팡에 지금 당연히 시크릿 모드로 보셔야 돼요. 그 헷갈리는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이 키워드가 우리 상품이랑 연관도가 높나 낮나 헷갈리신다 하면은 쿠팡에 일단 쳐보세요. 쿠팡에 쳐보시고 우리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과 유사한 상품들이 반 이상 뜨면은 충분히 쿠팡에서도 이 키워드는 이 상품군과 연관도가 높다라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광고 키워드로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다 하면은 그 키워드는 우리 광고 키워드에서 과감히 제외시키셔야 합니다. 자, 입찰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원으로 시작을 하되 처음에는 윤활유 개념으로 해서 조금씩 입찰가를 높여주고 그 다음에 광고가 잘 돌기 시작한다 하면은 입찰가를 파바방 낮춰서 한 5일 안에 100원으로 입찰가를 돌림에도 불구하고 광고가 굉장히 잘 돌아가는 상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 질문을 잘 주셨어요. 쿠팡 광고에는
수동 광고가 있고 크게 매출 최적화 광고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입력을 할 때 수동 광고에서는 입찰가로 입력을 해요. 근데 매출 최적화 광고에서는 목표 광고 수익률을 입력을 합니다. 근데 목표 광고 수익률이 진짜 광고 수익률과 연관된다기보다는 CPC로 인지를 하시는 편이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입찰가는 100원에서부터 10만 원까지예요. 그러니까 클릭당 얼마씩 빠져나가냐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목표 광고 수익률은 100%에서부터 10,000%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죠. 입찰가는 이해하기가 쉬워요. 100원일 때가 CPC가 최저인 상태예요. 클릭당 10만 원 나가는 것보다 100원 나가는 게 훨씬 작잖아요. 그래서 100원임에도 불구하고 광고가 잘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우리 매출 최적화 광고는 그 반대예요. 매출 최적화 광고에서는 목표 광고 수익률이 높을수록 CPC가 낮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인 경우가 CPC가 제일 높은 거고 10,000%인 경우가 제일 CPC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CPC, 목표 광고 수익률 10,000%까지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모두 다 그렇진 않고 대략 한 목표 광고 수익률 기준으로 했을 때 5,000% 정도 됐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 되면은 CPC가 최저점에 도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여기까지만 질문 받고 오늘 광고에서 중요한 거는 엔드로아스다. 이것만 딱 기억을 머릿속에 딱 하시고 광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레는 삶 사세요.